대표 강사 후보 김호범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예, 목요일날 수능이 있었죠. 작년보다 쉬웠다고 이제 언론에서 기사들이 나오는데 불송이었던 작년에도 예, 신문들은 전부 다 쉬웠다라고 했죠. 학생들 느낌은 다르죠. 작년보다 쉽기는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난 거냐면 비문학에서 차이가 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정답에 해당하는 성지 같은 경우에는 예, 생각을 해가지고 끌어내야 되는 그런 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오히려 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런 부분, 작년에 너무 어렵다는 걸 의식을 했는지 몇몇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정보만 파악을 해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쉬웠다라는 건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역시나 1등급상 지금 예상 등급 나온 걸 보면은 예, 화작이 3점이고 언니는 98점입니다. 1등급을 최종으로 내려가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문학하고 화작하고 언니는 문학 같은 경우는 25번, 33번이 합참 실수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예, 화작이 40번, 40번. 그리고 언매 같은 경우는 예, 35번, 39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35번, 39번 같은 경우에는 EBS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5단분 2, 3년 언매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맡길 수가 있었냐면은 시간관리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 순서를 비문학을 맨 뒤로 놓고 문학을 먼저 푼 다음에 그다음 비문학으로 가라고 하는데 엄매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시간을 좀 투자하는 바람에 자기가 생각보다 그런 시간을 넘겨버려가지고 심리적으로 좀 몰리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을 겁니다. 보통 국어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문학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는 국어 지식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요. 독해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부터 생각하고 문제만 듣거나 암기만 듣거나 단식이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공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적 상승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정밀의 그래프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국어는 그게 아니고요. 조공갱을 하다가 어느 순간 위로 확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가끔가다 듣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해도 티가 안 난다고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냐고 하면 저공비행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계속 내공을 쌓고 있는 상황인데 변화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해가지고 방법을 또 바꾸고 이제 또 아니까 또 바꾸고 이러다가 그냥 조급함이 수능국어를 망칩니다. 꾸준히 지켜봐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내신하고 필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지도한 어떤 기본적인 방침.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어학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일관된 방법론이라든가. 그런데 각기 다른 건 일관된 방법론으로 다 기기적으로 읽을 수가 있나요? 실제로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방법론을 몰라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해요. 글을 제대로 못 읽었기 때문에. 아니 그럼 글 잘 읽는 거 누가 못하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그럼 글 다 잘 읽었으면 전부 다 1등급 나왔어야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되는 거냐? 예, 자신이 먼저 읽고 왔었던 글,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내가 지금 사고가 어디가 잘못됐느냐, 그걸 계속 쌓아가면서 수정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믿고 맡겨주시는 학부모들도 있고 조급하게 이제 달아선 학부모도 계세요. 물론 성향이 다른 거니까. 절대 국어는 조급하게 나가서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자녀분이 평소에 독서와 관련 독서하고 좀 감사한 사람 같다. 좀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우는 더 길게 봐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올 3월에 4등급으로 들어왔던 지금 영일고 강로 학생인데 이번에 지금 1등급, 원매 1등급으로 지금 끝나고요. 6월에 4등급으로 들어왔던 학생이 최저 6단만. 근데 그게 꾸준히 잘못된 거 맨날 보충 부르고 주말 시간 될 때 보충 부르고 잘못된 걸 꾸준히 저하고 소통하면서 확인해가면서 만들어놓은 결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가르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같이 숙제를 해도 지금 그냥 보통은 모의고사 하나의 모의고사 숙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학생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이 토요일이라고 해봐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 숙제를 언제 하냐? 금요일 밤에 하거나 토요일 아침에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성적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히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5문제를 80분에 풀어야 된다라는 아직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경우에는 고3이라도 초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문을 나눠가지고 매일 한두 지문씩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풀고 맞았다 틀렸다 그거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푼 문제 성질 하나하나가 뭐에 근거해서 맞았고 뭐에 근거해서 틀렸는지 이 부분을 매일매일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관리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맨날 몰아가지고 영어 수학에 거기에 치여가지고 그냥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예, 학원에서도 저는 그 읽어주는 것도 읽어주는 거지만은 예, 그런 부분에 관리에 신경 쓰고 예, 지금 일반적인 학원의 내신 대비하고 저희 학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보통 내신이라고 하면 어머니들 잘 아시다시피 보통 학교별로 나눠가지고 내신을 하는 걸 생각을 하고 그게 예, 업계 표준입니다. 우리 학원은 업계 표준 안 지킵니다. 예, 보통 학교를 나눠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해줄 것이고 꼼꼼하게 다 봐줄 것이다. 예, 그게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른 학원 선생님도 열심히 해주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제가 학생 수준도 말고 그런 부분이 불가하다라고 했죠. 예, 판서 수업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환경에서 예, 근무를 해봤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상대적으로요. 학생이 되게 학습 관리가 전반적으로는 안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전체적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 몫이다 이런 거죠.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교 감평성은 없어요. 대신 예, 개별 지도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학생, 내 자녀, 내 아이에게 할애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예, 저희 여기서 10년짜리고요. 다 됩니다. 대신 다른 학원에서는 예, 보충을 크게 많이 잡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예, 일주일에 2타임을 기본적으로 잡고 개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예, 잡아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일반적인 학원은 학교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 학원은 개인에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수능이나 내신이나 개인한테 포인트를 맞추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원장님께서 좀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문제가 이렇다라는 부분보다 개인의 어떤 등급별로 맞는 그런 설명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출적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한테 맡겨주고 계신 학부모님 끝까지 잘 챙기시겠고 또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은 예,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